얼마 전 미국에서 최고의 우주쇼라 불리는 개기일식이 99년 만에 발생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식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몰랐던 일식의 비밀들과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식이란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과 부분만 가리는 부분일식, 동그란 고리가 생기는 금환일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개기일식은 18개월마다 한 번씩 나타나고요.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기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선 37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행운아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렇다면 왜 같은 일식이라도 그 모양이 제각각인 것일까요? 그것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인데요. 달이 지구와 가깝게 돌 때는 태양이 완벽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발생하고, 지구와 멀리 돌 때는 태양이 완벽히 가려지지 않는 금환일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구와 달이 지금보다 가까워서 금환일식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달과 지구가 점차 멀어지면서 개기일식과 금환일식 모두를 볼 수 있는 행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일식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8년하고도 11일을 주기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가 같은 자리에 위치해서 똑같은 개기일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사로스 주기라고 부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8시간 정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지점이 아니라 지구가 8시간 동안 자전하고 난 후의 위치에 일식이 생긴다고 하네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에서 기원전 100년경의 청동 유물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청동 바퀴로 이루어진 이 유물은 그 당시엔 당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 못했죠.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명명된 이 유물은 2006년 3D 엑스레이 단층 촬영으로 100여 년 만에 드디어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37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이것은 놀랍게도 4년마다 윤년을 더해주는 달력 역할과 더불어 사로스 주기에 따라 월식과 일식을 예측하는 기계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무려 2000년 전의 기술력으로 이런 정교한 기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일식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여전히 일식이란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화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불개 이야기일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인 까막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임금님이 불개에게 태양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불개는 하늘로 날아가서 태양을 입으로 덥석 불었지만 너무 뜨거워서 뱉어내고 말았죠. 빈손으로 돌아온 불개에게 역정을 낸 임금님은 이번엔 달을 훔쳐오라고 명령했지만 이번엔 달이 너무 차가워서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임금님은 불개를 시켜서 해와 달을 훔쳐오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일식은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평소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과학 실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868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피에르 장세는 인도에서 벌어지는 개기일식에 맞춰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는데요.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밝은 황색 스펙트럼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었죠. 이에 장세는 지구에는 없고 오직 태양에만 존재하는 원소라고 해서 태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따 헬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구에도 헬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 이름이 조금 무색해졌죠. 이와 더불어서 개기일식은 인류사의 매우 중요한 과학 법칙을 증명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체가 존재하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질량의 영향을 받아 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빛까지도 말이죠. 태양같이 질량이 엄청난 행성은 그 휘는 정도가 클 것이고 이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데 최적의 행성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있는 낮에 주위의 별들을 관찰하고 태양이 없는 밤에 똑같은 별을 관찰했을 때 위치가 달라진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성립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다른 별을 전혀 볼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성 이론 발표 4년 후인 1919년 육지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일식이 발생했고 천문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의 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은 2035년 9월 2일에 한반도에서 개기일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개기일식은 평양과 금강산을 지나 일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북한 지역에서만 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통일이 되어서 개기일식을 평양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 부근에서도 약 1분 정도 아주 짧게나마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개기일식을 관찰할 땐 꼭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용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미국 MBC 방송은 55년 전 맨눈으로 일식을 관측하다가 오른쪽 홍채가 영구 손상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혹 선글라스를 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약간 어두운 안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식 전용 안경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번 미국을 횡단하는 개기일식으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속속 트위터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리 트레이번이란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일식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가 오바마를 가리는 재밌는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트윗을 트럼프가 리트윗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죠. 힙합 뮤지션 조이 배드에스는 래퍼답게 맨눈으로 일식을 보는 허세 가득한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건 처음 일어나는 일식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화려한 안경 따윈 쓰지도 않았고 눈 또한 멀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고 트윗을 올리면서 맨눈으로 일식을 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 후 배드에스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자신의 공연을 취소한다는 트윗을 올려서 그의 시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짐작케 했는데요. 허세치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게 된 것 같죠? 이 전대미문의 우주쇼에 나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나사는 트위터에 달과 해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해의 계정을 정지시켜놓고 달의 계정에는 하하하 내가 태양을 막았다, 달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라는 트윗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식에 대한 10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